2학년 1학기 진도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유리수와 순환소수, 이제 수를 배워요. 중1 때 정수를 배웠죠. 유리수는 크게 두 종류,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 근데 정수는 중1 때 배웠고, 그 유리수 중에 정수가 아닌 것 있죠. 그거를 이번 파트는 집중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제 수를 배우고 나면 당연히 문자식에 대한 내용을 배우죠. 그 문자식 중에 이쪽은 보통 주로 뭐를 배우냐면 지수법칙이라는 것들을 배워요. 그래서 단항식의 곱셈, 단항과 다항식의 곱셈 혹은 나눗셈 이런 걸 통해서 그 복잡한 계산법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 지수끼리 처리, 그래서 지수법칙이라는 걸 배우게 될 테니까 이쪽 단어는 그런 것들, 문자식에서 지수법칙과 문자식을 다루는 걸 다시 정리하고 연산을 배우고, 그 다음은 뭐 1학년 때도 그랬잖아요. 수 배우고 문자식 규칙 배우면 그다음 방정식 배우죠. 2학년도 그렇긴 한데 그 방정식 배우기 바로 전에 부등식을 잠깐 배웁니다. 1차 부등식. 그리고 그 다음 파트 연립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인데 연립 2개를 계산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역시나 이제 함수죠. 중1 때 함수는 정비례 반비를 배웠다면 중2 때는 다 1차 함수인 직선만 배웁니다. 이 직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뭐 함수 중에 제일 중요한 함수 중에를 하나 골라보세요 그러면 거의 뭐 1, 2순위로 이게 직선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2학년 참 중요한 거를 공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부분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해서 말씀드렸는데 중1, 2 때는 유리수를 배워요. 근데 이제 유리수라는 게 크게 몇 가지로 나눈다고요? 두 가지. 하나가 정수, 나머지 하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예요. 단어 뜻 그대로입니다. 유리수 중에 정수 뺀 나머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배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중1 때 배웠으니까 중2 때는 이 밑에 걸 배우겠다는 얘기죠. 이 밑에 거. 그럼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다시 뭘로 나누게 되냐면 다시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유한소수, 나머지 하나는 유한의 반대인 무한소수. 단어만 들으면 대충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죠? 유한, 끝이 있는 소수, 무한, 끝이 없는 소수.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뭐에 대한 끝을 말하냐면 소수점 뒤에 숫자가 0이 아닌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몇 개가 됐든 간에 어딘가에서 딱 끝이 나면 그건 유한소수가 되고, 소수점 뒤에 0이 아닌 숫자가 무한히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무한소수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다시 또 이 무한소수가 또 두 개로 표현돼요. 하나는 소수점 뒤가 무한히 나타나긴 하는데 이게 일정한 숫자가 반복되는 순환소수라는 게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시험 볼 때 눈여겨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유리수가 뜻이 뭡니까? 유리수의 정의가 뭔가요? 물어보면 보통 이렇게 중1 때 이런 거 배웠는데 기억이 여러분 날는지 모르겠네요. 유리수의 정의는 B분의 A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숫자. 달리 말하면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숫자라는 뜻이에요. 단 분모는 0이 아니며 A와 B는 정수로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이 A, B는 서로소 관계입니다. 약분을 다 했다는 뜻이겠죠. 약분을 할 수 있다는 뜻이야. 약분하면 더 이상 약분 안 될 때까지 약분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되는 거겠죠. 이게 이제 유리수의 정의입니다. 말한 것처럼 이게 중요한 단어로 했던 게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이 돼야 돼요. 분수로 표현이 되면 다 유리수입니다. 그럼 정수도 유리수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수도 분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 같은 거 있죠. 정수 중에 1이라는 정수는 1분의 1, 2분의 2, 3분의 3 혹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분모와 분자를 같게 두게 되면 이 수도 분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게 제일 간단하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히 표현한 거를 수학적으로 표기하는 것 뿐이지 정수도 당연히 분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0도 분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1분의 0, 2분의 0.
분모에 어쩌고가 있고 분자에 0이 있으면 다 답이 0입니다. 그러니까 0마저도 다 분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분수로 표현되면 다 유리수. 자, 근데 여기서 근데 쭉 배우다 보면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한 것들이 다 유리수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있는 숫자들이 다 유리수는 아니에요. 결론은 모두 다 분수로 표현되진 않아요. 어디까지만 분수로 표현이 되냐면 딱 여기까지만 분수로 표현이 됩니다. 좀 이따 배울 겁니다. 나머지는 다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데 얘만 분수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유리수가 아닙니다. 그럼 이 유리수가 아닌 걸 뭐라 부르냐면 유리가 아니니까 무리라 부릅니다. 무리수. 이거 언제 배우냐면 중3 때 배워요. 다시. 그러니까 중1 때 안 배웠던 거를 중1 때 안 배웠던 정수 아닌 유리수를 중2 때 배운다면 안 배운 건 아니죠. 알고는 있지만 자세하게 안 다뤘던 저 부분을 중2 때 배운다면 얘도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자세하게 배우지 않는 이 부분을 다시 그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중3 때 얘를 다시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유리수와 무리수까지 다 공부하게 되면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수인 실수를 마무리해서 정리한 게 이제 중학교 때는 실수까지 마무리해서 다 배웠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은 그럼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수를 직접적으로 좀 어떤 수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소수나 또는 분수로만 이 말이 중요해요. 분수로만 표현되는 수. 그런 게 정수가 아닌 유리수입니다. 예를 들면 0.4 이거는 분수로 표현하면 10분의 4 약분하면 5분의 2 그렇죠? 그럼 이 숫자는 소수 또는 분수로만 표현되지 이게 정수로 표현되지는 않잖아요. 5분의 1을 정수로 표현할 수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는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0 이런 게 정수인데 5분의 1을 그런 수로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 중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되는 겁니다. 혹은 0.232323 이런 거 말해요. 이건 정수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소수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정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숫자. 혹은 파이. 파이? 우리가 얼마 전까지 시험 봤던 거죠? 파이가 뭐예요? 원주율 3.1425926 이렇게 돼요. 얘는 보면 그냥 앞에 있는 것도 무한소수고 뒤에 있는 것도 무한소수지. 그치 대화나? 앞에 있는 것도 무한소수고 뒤에 있는 것도 무한소수죠. 근데 앞에 있는 거는 딱 봐도 23, 23, 23이라는 반복되는 구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땡땡땡이 나왔다는 얘기는 느낌상 뒤도 역시나 23, 23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라는 거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3.1425926 여기까지 반복되는 숫자가 없죠. 규칙이 없다는 얘기예요.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땡땡땡으로 뒤를 마무리했다는 얘기는 뒤부터도 계속 무규칙이라는 뜻이에요. 규칙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뭐로 표현 가능하죠? 소수로만 표현된 거지. 근데 여기서 얘네 둘은 여기 있는 이 숫자 0.4 혹은 5분의 2 이런 숫자나 0.232323은 분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0.4 혹은 5분의 1은 뭐냐면 위에서 본다면 유한소수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예요. 끝이 있으니까. 소점대가 끝이 있죠? 얘는 무한소수에 표현되어 있어요. 끝이 없이 나가니까. 단 순환. 순환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는 거죠? 뱅글뱅글 도울 때 쓰는 거잖아. 도울 때. 얘는 2, 3. 다시 돌아서 또 2, 3. 또 다시 제자리 돌아와서 2, 3. 이런 느낌이라 이런 무한소수를 무한소수 중에도 순환소수라 부르고 얘가 뭡니까? 이겁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얘는 분수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럼 앞에 있는 얘는 분수로 표현이 된다는 뜻인데? 네. 이건 규칙이 있으니까. 그 규칙성을 통해서 얘를 이제 분수로 바꾸는 거를 배울 겁니다.
이건 이제 오늘 배울 거예요. 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없다. 이유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수학적 규칙으로 뭔가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규칙이 없다 보니까 그 규칙성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수로 표현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얘는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공부하게 되실 겁니다. 자, 앞쪽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유한소수, 소쪽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유한한 것. 무한소수, 끝이 없는 것. 얘는 이렇게 들어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무한소수 안에는 이렇게 순환하는 순환소수도 있고 0.272727, 마이너스 0.333333 순환소수, 파이 같은 대표적으로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유리수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무한소수냐 무한소수가 아니냐를 물어봤을 때 무한소수라면 순환해도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아도 어차피 끝이 없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무한소수 안에는 다 얘네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중에 순환소수는 무한소수 중에서도 얘네들처럼 소수점 아래 어떤 자리부터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한없이 반복되고 있을 때 얘를 순환소수라고 부르고 그 순환소수 중에 순환소수의 소수점 아래에서 일정한 마디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 마디, 그 숫자의 배열을 우리는 순환마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걸 간단하게 앞으로는 이런 순환소수를 그러면 규칙성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없을까? 수학은 긴 거 싫어하잖아.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배워요. 만약 0.6666이라는 순환, 숫자가 좀 마음에 안 들죠? 666.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굳이 왜 이런 숫자를? 0.666이라는 순환소수가 있어요. 여기에 순환마디가 뭡니까? 물어보면 누가 봐도 딱 6이 반복되잖아요. 그럼 순환마디는 6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게 너무 기니까 좀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0.6 순환마디 딱 한 번 써주고 그 위에다 점을 콕 찍어요. 그럼 이 기호를 보면 아 얘는 이거구나 라는 거를 빠르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0.323232 그럼 순환마디는 32가 아니고 그냥 3이라고 이런 경우는 순환마디가 32요 그러면 안 됩니다. 32는 이게 두 자리 자연수를 말하잖아요. 이건 두 자리 자연수가 아니거든. 순환마디니까 그 모양을 그냥 그대로 붙여 쓴 것 뿐이지 순환마디가 뭡니까 그러면 3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순환마디는 3이요. 그럼 323232 그럼 반복되는 첫 마디까지만 딱 쓰고 반복되는 자리 뭐 찍죠? 이렇게 점 찍으시면 돼요. 그 위에다 점 찍으면 아 점에 찍혀있는 숫자들이 그대로 반복된다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0.6501, 501, 501 잘 보면 아 이게 501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 얘를 쓸 때는 2.6은 반복이 안 되니까 써야 되고 반복되는 마디를 한 번만 쓰시면 돼요. 그 얘가 이 숫자 중에도 반복이 다 되는 게 아니고 501만 반복되니까 반복되는 위에다가 점 찍자 그랬죠. 그럼 5위에 점 찍고 0위에 점 찍고 1, 2에 점 찍으면 되는데 찍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비효율적이야. 만약에 2.6, 5, 4, 3, 6, 4, 1, 7, 8, 5, 4, 3, 6, 4, 1, 7, 8 뭐 이러다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5, 4, 3, 6, 4, 1, 7, 8이 반복돼요. 그러면 이거를 순환마디 순환소수를 간단히 쓰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한마디까지만 써주고 그 위에 점 찍자며. 그럼 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점 찍다가 힘들어요. 이건 오히려. 일일이 점 찍어야 되잖아. 또 점이 안 보이면 또 잠 잘 보이게 하려고 막 또 자세히 찍어야 되고. 너무 이게 불편해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봐. 순환마디 한 마디일 때, 두 마디일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세 마디 이상 넘어가니까 점 찍기가 귀찮은데? 그래서 방법을 달리하는 겁니다. 야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이거 간단히 쓰겠다고 이런 기호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순환마디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점 찍는 게 너무 힘드니 어쩌자고? 시작과 끝에만 점 찍고 가운데는 찍지 말자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 안 찍으면 야, 맨 앞에 점 찍혀있고 맨 끝에 점 찍혀있으면 가운데 있는 애들은 그냥 다 똑같이 순환된다고 생각하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순환마디가 많아도 맨 앞에 한 번, 맨 끝에 한 번 딱 찍고 가운데는 다 같이 반복.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배우는 사람들끼리 서로 규칙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순환소수를 좀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아셨죠? 일단 표기법을 먼저 이해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네. 4번.
4번 같은 게 좀 이따 보면 그나마 이 세 문제 중에 또 한두 문제 정도는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딱히 그걸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4번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죠? 직접 나눠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숫자가 순환소수로 나타내진답니다. 근데 그냥 봐서는 잘 모르겠죠? 네. 근데 이거 나눠보면 3을 11로 나눠요. 그럼 자리가 안 맞으니까 0점으로 가겠죠? 그럼 0이 하나 붙고 2, 22, 8 다시 0 하나 붙고 다음 자리 넘어가죠? 그럼 여기는 7, 77 또 3, 0 여기 아까 여기 있었죠? 3, 0 그럼 또 2 그럼 22 다시 내려오면 8 0 나오고 다음 자리 아까 8, 0 있었죠? 또 7 0.2727이 반복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딱히 배운 게 많지 않아서 지금은 직접 나눗셈 해보니 0.272727이 반복되는 순환소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를 간단하게 순환소수의 표기법을 쓰게 되면 0.27에 점 위 하나, 끝에 하나 찍으시고 그럼 이 숫자의 70번째, 소점 아래 70번째는 도대체 누가 합니까? 근데 이건 좀 쉽지 않나요? 왜 쉽나요? 이 숫자 2727 쓰다 보니까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는 2가 쓰이고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는 7이 쓰이고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는 다시 2가 쓰이고 소수점 네 번째 자리는 7이 쓰이고 무슨 규칙이죠? 소수점 자리에 홀수가 오면 2가 되는 거고 짝수 자리를 물어보면 답이 7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소수점 홀수 자리 2, 짝수 자리 7, 홀수 자리 2, 짝수 자리 7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70번째는 홀수 자리예요, 짝수 자리예요? 짝수 자리가 답이 뭡니까? 7 이렇게 될 거라고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일단 이거는 그런 식이긴 한데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수가 있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네모분의 세모가 있었어요. 얘를 직접 나눠봤어. 나눠봤더니 0.123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니까 4, 9, 8, 4, 3, 3, 5 요게 반복이 돼요. 이런 분수, 이런 순환소수가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순환소수에 71번째 소수점 자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는 근데 아까랑 좀 다르죠. 아까는 홀짝으로 금방금방 구분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순환마디가 5개 숫자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홀짝으로 나누기는 어렵고,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뭔가요? 나눗셈을 정의하는 겁니다. 나눗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음 여섯 번째는 또 4.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12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다 보니까 요 앞에 있는 숫자들은 소점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 여섯 번째 넘어가도 똑같은 숫자가 반복된다는 얘기는 이 소점 뒤에 자릿수를 순환마디의 숫자의 개수인 5로 나누면 이런 4983호라는 요 마디가 순환마디가 몇 개 나오는지 알 수 있으며 남는 나머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71번째 어떤 소수가 오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71을 전체 소수의 자리를 저 순환마디의 개수인 5로 나눕니다. 그럼 몫이 얼마 되죠? 15가 돼요. 나머지는 이게 무슨 말이죠? 15 나머지 1 여기서 이게 무슨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네, 순환마디의 개수가 몇 개? 15번. 이런 순환마디가 총 몇 번? 15번. 이게 15번이 배열되고 나머지 1이 남았다는 뜻은 그 다음 15번 말고 16번째 순환마디 중에 몇 번째 수를 말해요? 첫 번째 자릿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15번 다음에 16번째 마디 안에 4, 9, 8, 3, 5 중에 첫 번째 숫자인 4가 정답이라는 뜻이에요. 71번째는 정답이 4가 정답이에요.
그럼 72번째면 그 다음 9가 정답이겠죠. 됐나요? 그럼 같은 숫자를 가지고 다시 반복해 본다면 이 숫자에 103번째 자리가 뭔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계산 어떻게 하죠? 103 나누기 5 그러면 20 맞죠? 20 한 다음 나머지가 3 그럼 이런 수란 마디가 몇 번? 20번 그리고 21번째 수란 마디에 몇 번째 자리예요? 세 번째가 누가 답이에요? 네, 8이 답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이번엔 다시 해봅시다. 어떤 분수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0.1, 4.97832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숫자에 50번째 자리를 구하시오. (49번째) 자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49를 뭘로 나눠야 돼요? 3으로? 그럼 몫은 얼마? 16. 나머지가 1. 그럼 이 순환 마디가 몇 번 나온다고? 16번. 근데 내가 나오는 거는 그 순환 마디가 몇 번 반복됩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고 몇 번째 자리에 어떤 숫자가 옵니까를 물어봤으니 나머지가 1이니까 답이 1이야? 그게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나머지는 원하는 숫자 값이 아니고 순환 마디에 뭘 말하죠? 몇 번째인지 물어봐요. 그럼 첫 번째 숫자니까 답이 8 맞나요? 이게 답지를 봤더니 답지가 아니 되는 거야. 답지가. 왜 아니지 했더니 지금 대환이가 말한 거대로요. 대환이 지금 앞에 걸 말했죠? 나 잘 푼 것 같은데? 아니 49번째를 원하잖아. 근데 반복되는 마디가 세 자리잖아. 그럼 49 나누기 3. 그럼 목 16번. 832가 16번 나오고 나머지 1 남았으니까 그 순환 마디의 첫 번째 8 아닌가? 그치, 앞에 9하고 7이 있기 때문에요. 소수점 뒤에 있는 숫자의 자리를 묻기 때문에 4는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고 소수점 뒤에 9, 7이 반복이 돼요? 반복이 안 되잖아. 근데 우리가 아까 계산한 거는 반복되는 마디가 세 자리입니다 라는 뜻은 엄밀히 말하면 소수점 첫 번째 자리부터 그 세 마디가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리가 좀 있잖아. 그럼 이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49번째라는 자리에서 반복되지 않은 두 번째는 두 개 자리는 빼내셔야 돼요. 그럼 실제로 49번째 중에서 앞에 있는 두 개 빼면 여기 앞에 있는 두 자리 빼면 그 다음 여기서부터 몇 번째 자리를 찾겠다는 얘기예요. 47번째 자리 수를 찾겠다는 뜻이야. 여기서부터 47번째. 그러면 앞에 있는 두 개 합치면 전체는 49번째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49에서 3을 나누는 게 아니고 47에서 3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럼 몫은 16, 나머지는 1. 아니, 몫은 15, 나머지는 얼마? 2. 그럼 이런 832가 15번 반복되면서 몇 번째 자리? 두 번째니까 답이 얼마예요? 3. 이렇게 돼요. 이 답이 그럼 이 답인 거죠? 정답은 3이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49번째가 아니고 그러면 50번째였어요. 그럼 얘는 몇 번째 자리? 48번째 자리. 그럼 48 나누기 3 하면 목 16 나머지 나누어 떨어지면 뭐가 답이에요? 아니요. 나누어 떨어지면 맨 끝에 게 답이에요. 나누어 떨어졌다는 얘기는 딱 여기서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안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 간에 몇 번째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계산해봤더니 나머지 0 남네? 그러면 순환 마디 맨 끝에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 남으면 맨 앞자리, 2 남으면 두 번째, 3 남으면 세 번째, 4 남으면 네 번째, 5 남으면 뭐 다섯 번째인데 나누어 떨어졌네? 그러면 맨 끝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앞자리 반복 안 되는 거를 전체 소수점 자리에서 그만큼 빼내셔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자, 근데 실제로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한데,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 아까 우리가 분명히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뭐로 나눈다고 했죠? 아니에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근데 그 무한소수 중에도 누구만? 순환소수까지만 유리수에 포함돼요. 순환하지 않는 건 유리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 가끔 학교 객관식 문제 정말 잘 나오는데 무한소수에는 순환하는 소수와 순환하지 않은 소수가 있다.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무한소수만 물어봤잖아. 그치? 근데 유리수 중 무한소수는 순환소수만 존재한다. 그러면 맞는 말이야. 유리수 중에서란 뜻은 분수로 표현되지 않는 건 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한소수 중에 분수로 표현되지 않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 포함이 안 되니까 빼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잘 구분해야 돼요. 어디까지 범위에서 물어보는 거지를.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를 공부하는 겁니다. 유한소수. 유한소수는 소점 자리가 딱 마무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거죠. 0.2 이런 거. 1.478 뭐 이런 걸 말해요. 이걸 공부하겠다는 얘기죠. 자, 잘 보세요. 이런 말을 먼저 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숫자를 예를 들어 볼게요. 0.3 이거 이 소수죠. 유한소수예요. 이걸 분수로 바꾸면 얼마죠? 10분의 3이에요. 그럼 0.37 이거 분수로 바꾸면 얼마죠? 100분의 37이에요. 0.379 이거 분수로 바꾸면 1000분의 379죠. 선생님 뭐 하시는 겁니까? 소점 첫 번째 짜리 그걸 분수로 바꾸면 분모는 10. 소점 두 번째 짜리 이걸 분수로 바꾸면 분모가 100. 소점 세 번째 짜리 이걸 분수로 바꾸면 분모는 1000. 그럼 소점 네 번째 짜리 이걸 분수로 바꿨을 때 분모는 10,000. 그럼 소수점 하나씩 생길 때마다 분모의 자리에 0이 하나씩 더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지? 근데 여러분 실례 안 된다면 소인수분해 기억해요? 10을 소인수분해 하면 얼마입니까? 2 곱하기 5분의 1인데 선생님 필요에 따라 2의 1제곱 곱하기 5의 1제곱분의 3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얘는 10의 이렇게 먼저 써놓고 얘는 10의 1제곱인데 이 10의 1제곱을 소인수분해 보면 2가 한 번, 5가 한 번 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00을 10의 제곱분의 3이라고 써도 됩니까? 100이 10의 제곱이라 말할 수 있어요? 10제곱 10 곱하기 10 100이잖아요. 그치? 근데 얘를 소인수분해 하면 이 소인수분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0이 두 번 곱해지려면 2호가 두 번 나와야 되죠. 2호가 10이고 2호가 10이니까.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분의 37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10의 세제곱분의 379인데 10의 세제곱 1000을 만들려면 10이 몇 번? 3번. 10이 3번이라는 얘기는 10 하나당 2호 10 하나당 2호 10 하나당 2호. 그럼 2가 총 몇 번? 3번. 5가 3번. 이렇네요.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규칙인 것 같은데? 소수점 첫 번째 자리야. 그럼 분모는 2 하나, 5 하나. 소수점 두 번째 자리예요. 그럼 분모는 2 두 개, 5 두 개. 소수점 세 번째 자리면 분모는 2 세 개, 5 세 개. 이해됩니까? 무슨 말이지? 그럼 이게 유한소수이기만 하다면 아무리 뒤에 소점 뒤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배열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릿수만큼 머리만 넣으면 돼요. 2하고 5를 갖다 붙이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알고 싶었던 내용은 이겁니다. 만약 이 소수가 유한소수라면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1번 약분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약분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약분하고 나면 분자는 신경 쓰지 마세요. 분모를 소인수 분해합니다. 그런 다음에 분모의 소인수가 2만 있거나 혹은 5만 있거나 혹은 2나 또는 2, 5가 같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유한소수가 됩니다. 이유는 분모의 소인수가 2하고 5만 있다는 얘기는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10의 이게 말씀대로 유한소수가 되려면 지금 쭉 본 것처럼 소점 첫 번째 10, 두 번째 100, 세 번째 1000. 근데 항상 보면 2, 5가 같이 나오지 2 하나만 나오거나 5 하나만 나오진 않는데 그럼 만약 이런 숫자가 있다면 선생님 말씀대로 보면 어떤 분수값이 있어요. 그 분수값을 소수로 표현했더니 2분의 1이라고 칩시다. 그럼 얘도 유한소수란 뜻인가요? 약분됐고 분모를 소인수분 해봤더니 분모의 소인수가 2밖에 없네? 그럼 얘도 유한소수인가요? 그렇지. 아 근데 유한소수는 분모가 10을 해야 되잖아요. 얘는 2분 2인데요? 5 곱하면 돼요. 필요에 따라서. 대신에 분자도 5 곱하면 됩니다. 그럼 이 숫자는 10분의 5 얼마가 되죠? 0.5라는 소인수가 유한소수가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어요? 그럼 지우고 만약 어떤 분수가 있는데 이게 2의 세제곱 곱하기 5분의 1이었어요. 유한소수입니까? 물어보면 유한소수 맞습니다. 어째서? 여기 있는 분수에다 뭘 더 곱하면? 5를 두 번 더 곱하면. 여기다 분자에도 똑같이 5를 두 번 더 곱하면. 왜 두 번 더 곱하죠? 2하고 5가 곱해지는 횟수가 똑같아야 이걸 가지고 10의 개수를 만들 수 있으니까 10이 몇 번입니까? 물어볼 수 있죠. 2세번 5세번 곱해져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10 이렇게 하면 10 이렇게 하면 10 10이 몇 번? 3번. 분자는 1 곱하기 25 25. 그럼 얘는 1000분의 25 분수로 표현하면 소수로 표현하면 0.025 유한소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론은 2나 5만 있으면 필요한 나머지 횟수들 2만 있거나 5만 있을 때는 적당히 나머지 필요했던 5나 2를 적당히 지수에 맞추어서 개수만 맞춰주면 돼요. 2하고 5의 개수를. 근데 이제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분수가 있는데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1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 이건 왜 안 됩니까? 이것도 5 곱하면 되죠. 5를 두 번 곱해요. 그럼 분자에 5를 두 번 곱해요. 근데 문제는 2하고 5를 두 번씩 곱하면 100이 되지. 근데 3이 있잖아. 300이 돼요. 아까 잠깐 봤지만 우리가 유한소수가 되려면 이 숫자를 2하고 5의 횟수를 맞춘 다음에 분모값이 10 그럼 소수 첫째 100 소수 둘째 1000 소수 셋째 그러니까 100 10 100 1000 만 이렇게 가야 되지 300 400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딱 100 1000 만 이렇게. 그럼 이 3이 지워져야 얘를 유한소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3 때문에 결국은 얘를 유한소수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를 찾으라 그러면 일단 약분이 최우선이에요. 이거 별표 쳐놓으세요. 네, 약분부터 먼저 하세요. 두 번째 분모가 여기 두 번째 소인수분해 했을 때 세 번째 소인수가 2하고 5면 유한소수 2, 5 말고 뭔가 딴 게 꼈어요. 딴 소인수라는 거는 어떤 소인수를 말해요? 소수인 인수니까 3 아니면 7 아니면 11 13 뭐 17 이런 것들이 말하죠. 2, 5 말고 저런 게 분모에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이건 절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없다. 그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 생각해봐.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서 유한소수 아니면 무한소수인데 무한소 중에도
유리수에 포함되는 무한소수는 순환소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떤 분수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되는데 나타낼 수 없다면 걔는 당연히 무한소수일 테고 분수를 무한소수로 표현했다는 얘기는 결국 걔는 당연히 순환소수일 거라는 얘기죠. 유한소수를 안 나타내는 것들은 전부 다 순환소수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흑백이에요. 유한소수야? 아닌데? 그럼 넌 무한소수, 그러니까 순환소수야가 되는 거죠. 무한소수 중에도 순환소수야. 이유는 분수였기 때문에 유리수였을 거라는 얘기죠. 아셨죠? 아마 여기까지 여러분 좀 푸신 거 보니까 여기까지 큰 무리 없이 잘 푸신 것 같죠? 아니요? 안 풀었어요? 안 풀긴 풀었어요? 혹시 이 페이지 푼 거 중에 헷갈리는 게 있나요? 혹시 질문할 만한 거? 네? 일단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은, 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 부분. 여기 또 설명하면 시간 길어지니까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하고